허리 디스크가 의심돼 MRI 검사를 했던 이모 씨. 빠듯한 살림에 MRI 검사 비용 50여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이 씨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바쁜 일상에 치여 디스크 치료는 잠시 미뤄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새로 이사한 집 근처 병원으로 갔지만 그곳 역시 MRI 검사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또다시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다. 촬영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나서 다시 찍어야만 한다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큰 비용을 들여서 찍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MRI 검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MRI라고 하는 게 가격도 비싼데 또 어디 가면 뭐 또 찍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좀 짜증이 나죠. 맞아요. 아까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좀 짜증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맞아요. 찍었는데 화가 또 나죠. 찍어야 돼? 이런 거 비싼 거 하필이면 막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MRI를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일단 MRI는 저희가 이제 현대 의학 기술로 이제 우리 인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 중에서 거의 실제로 절개를 해서 까서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는 사실 병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짐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MRI를 찍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디가 문제, 뭐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와서 얼만큼 뻗어 내려갔는지, 어디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계획하거나 이제 치료를 계획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경학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께서 뭐 소변이나 배뇨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감염이 되고 뭐 고름이 생겨서 이제 열을 일으키는 포커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빨리 검사를 해서 문제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 MRI 같은 검사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다시 찍어야 된다든지 뭐 흐릿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시 찍잖아요. 이제 다시 찍게 되는 경우는 어떨 때 다시 찍게 돼요? 일단은 이제 MRI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의 그 당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그 당시 찍고 나서 증상의 변화나 뭐 임상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검사를 하시고 뭐 너무 오래돼서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경과가 돼서 이미 그때 정보만 가지고 환자분의 치료를 계획할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안타깝지만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플랜카드를 하나 봤어요. 뭐 대학병원급의 MRI 3.0T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일단 커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그게 뭐 화질의 차이인지 뭐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면은 뭐 브라운관 TV를 옛날에 봤던 그 뚱뚱한 TV를 보다가 갑자기 이 요즘 TV처럼 이렇게 HD로 보게 되는 건지. 얇고.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거의 차이가 뭔지. 3.0T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전에도 또 다른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또 뭐예요? MRI 기계의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중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데 결국에는 뭐 모니터로 치면은 이게 뭐 4K 모니터냐 뭐 그 해상도를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화돼서 널리 쓰이고 있는 MRI는 보통 일반적으로 0.7T처럼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1.5T MRI가 있고 소위 뭐 대학병원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3.0T MRI인데 어떤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은 꼭 뭐 3.0T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1.5T MRI 가장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는 엄청 자기장이 센 거 진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거군요. 일단은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있잖아요. 내가 MRI를 찍으러 갔는데요. 내가 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온몸이 그냥 싹 다 아픈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검사를 딱 하러 갔는데 MRI를 또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찍었어.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의사 양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머리, 어깨, 무릎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허리는 허리 따로, 무릎은 무릎 따로, 어깨는 어깨 따로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 이렇게 그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찍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다 따로 찍어야 해요? 네, 전신 MRI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있구나. 사용하는 목적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척추 질환이나 뭐 관절 질환을 이제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신체 전신 다발성 질환들이 있을 때 그 다발성 병변이 몸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전신 MRI고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뭐 무릎 MRI, 척추 MRI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부위별로 이제 전용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검사는 이 부위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 각도로 면을 잘라서 뭐 이 정도 두께로 잘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프로토콜대로 찍어야지 가장 이제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전신 MRI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을 수 있는데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돈만 이제 쓰시는 거고 이제 판독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번거롭다고 하시더라도 각 부위별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더 찍어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판독하시는 분들도 더 잘 보이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MRI를 통해서 진짜 이 정형외과 쪽에서는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뭐 수술을 해야만 볼 수 있고 뭐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MRI를 통해서 대부분 그 관절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저희들도 참 난감할 때가 있고 환자들이 난감할 때가 있어요. MRI를 찍어갖고 왔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질이 떨어져서. 근데 그것도 사실 비용 굉장히 비싸게 그쵸. 주고서 찍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화질이 안 좋으니까 뭐 다시 찍어 오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거든요.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럼요. 그렇구나. 그 환자들도 분명히 돈 들었을 텐데. 그치.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거금 들었는데 맞아. 또 돈 들여야 되니까 화가 날 거고. 참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환자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화질의 좋은 MRI를 얻으려면 뭐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병원마다 MRI 비용도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 원장님의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뭐 굳이 이거만큼 MRI는 어디 가서 찍어라, 이거는 꼭 생각을 하고 찍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팁을 전수해 주는 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는 고민을 그래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우리 가족 일이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MRI를 찍는 부위가 어딘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주제 이제 근골격 질환, 허리라든지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질환들을 많이 보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진료를 활발하게 하고 그런 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활발하게 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병원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이제 최적화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판독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한테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이제 MRI 찍어놓고 이걸 좀 잘 판독해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것들, 저희 병원의 세팅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검사는 사실 다른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결과가 더 좋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로 많이 치료를 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어떤 매뉴얼적으로 많이 이렇게 잘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판독도 많이 해보신 분. 전문가, 그쵸? 그렇죠. 그쵸. 전문가를 그러네요. 찾아가는 네. 게 제일 좋고. 사실 아픈데 어디 가든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큰 돈을 들여야 하는 이 MRI를 찍고 그런 거라면 조금은 좀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그러네요. 제 박사님, 우리 병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그건 아니고. 갑자기. MRI 검사를 잘 활용해서 아픈 원인도 제대로 찾고 치료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